오늘 마켓 네이컷을 통해서는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지금 코스피가요,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제는 3,390선을 터치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들어서 정말 연일 빠른 상승,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게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연기금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도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율의 안정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메이저 수급 그리고 중장기적인 수급 주체도 우리 시장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이 더욱더 우호적으로 흘러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쏟아졌고요. 투자 심리 역시나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소폭입니다만 상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특히나 핵심 상품이 3개월 연속 올랐고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식품과 에너지가 CPI 헤드라인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중고차, 신차, 의류 그리고 가전제품, 관세랑 연관이 되어 있는 품목군이 좀 강력한 상승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는 게 또다시 수치로 살펴졌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높게 나온 CPI 그리고 생각보다 더 부진한 고용지표에도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9월에 25bp 인하할 것이다가 91%를 차지하고 있고요. 10월과 그리고 12월까지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면 당연히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게 시장을 들어올리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요, 결국에는 75,000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이재용 회장의 주식 평가액이 18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업종 가운데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내년에 디램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삼성전자가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범용 디램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로 인해서 최대 수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요, 평택 4공장의 상공층 전면을 원시 디램 공정으로 전면 전환하는 그런 공사를 하기도 했죠. HBM4에 대한 공급 준비를 본격화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원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B보다 한 세대 앞선 최선단 공정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선택한 게 원B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전력 소비는 획기적으로 낮춰서 최근에는 또 수율을 50% 이상까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속도는 느리지만 기술 격차를 더 가져가겠다라는 게 삼성의 선택이었습니다. HBM4에 대한 생산 능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범용 디램의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이로 인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하거나 최선호주로 선택하는 증권가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SK 하이닉스는 연중 최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236조를 돌파하면서 다시 마이크론을 추월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HBM4에 대해서 개발을 완료했고 양산 체제를 구축을 한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SK 하이닉스로 연일 들어오고 있고요. HBM4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걸 보게 된다면 데이터의 전송 통로가 2배가량 확대가 됐고요. 전력 효율을 40%가량 개선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적용을 하게 됐을 때 AI 서비스의 성능이 69%가량의 향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까지 더해지면서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HBM 독주를 훨씬 더 강하게 길게 끌고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과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독자 패키징 공정과 원비 디램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개발하고 있는 게 원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와 2분기 연속 디램 점유율 삼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부각을 받으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HBM4에 대한 샘플 공급이 언제 테스트를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납품으로 이루어질까를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가 역시나 가장 선두주자고요. 마이크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금 예상대로만 흘러간다면 SK 하이닉스가 한 석 달에서 넉 달가량 HBM4를 더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니까요. 우리 시장이 강하게 갑니다. 제가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항상 삼성이 가야지 시장이 좀 강하게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연일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은 그 공식을 좀 다시 확인한 듯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하면요. 코스피의 23%에 달하고요. 이게 올랐을 때 지수 상승에 직접적으로 견인차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금리 인하 당연히 기술주에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HBM4에 대한 개발과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지금 반도체를 강력하게 사고 있고요. 연기금과 기관 역시나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확인한 건요. 빅2가 가면은 지수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통해서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이요 지금 잘 가고 있는데요. 제가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또 이런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B2가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사실 실제로 지금 수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신용거래 잔고가 22조 3,800억 원을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B2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기 때문에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지수의 상승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조정 시에 반대 매매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소수 종목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코스피가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지수를 상위한 종목이 21%밖에 안 되고요. 하위한 종목이 무려 7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곳 중에 8곳은요. 지수 상승 대비 상승력이 좀 저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사상 최고치라는데 내 계좌는 왜 그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21년과 강세장과 좀 비교한다면 지금은 소수 종목의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택이 좀 상승하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 않았다면은 상대적으로 체감 수익률은 낮다는 거겠죠.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요. 반도체, 기술주, 성장주에 지금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이 부분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빅2에 쏠렸던 그런 수급 자체가 오늘 보게 된다면 소부장 기업으로 좀 퍼지는 모습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9월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이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과연 어디 업종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